민호를 장악한 이후 노부나가의 군대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우성을 중심으로 오다 가문의 영향력은 주변 지역으로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전국시대의 일본에서 이 변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쟁 속에서 많은 가문들이 등장했고 또 많은 가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의 세력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방식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속도, 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쓰는 방식. 전국시대의 대부분의 가문은 여전히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이 어떻든 곁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많은 젊은 인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처음 오다 가문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름조차 크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청년. 군영에서 맡은 일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장비를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일. 하지만 히데요시는 그 자리에서도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빠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병사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를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정확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준비의 흐름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군영의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군영 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곧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노부나가 역시 그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당시 노부나가의 군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영의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 수많은 장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동.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이동하기 전 필요한 식량을 준비합니다. 어느 길로 움직여야 가장 빠른지 계산합니다. 어떤 성을 거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전쟁의 절반은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수들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군영에서는 그의 이름이 조금씩 더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히데요시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군영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 일본의 전쟁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부나가의 세력이 커질수록 그를 경계하는 가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토로 향하는 길 위에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일본의 중심으로 가장 먼저 다가갈 것인가? 노부나가의 군대는 그 질문의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한 인물이 조용히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아직 그의 이름은 일본 전체에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는 종종 이런 인물들을 통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그 흐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세력이 커질수록 일본의 여러 가문들은 그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민호를 장악한 이후 교토로 이어지는 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비어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의 세력을 키워온 다이묘들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일본은 여전히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수많은 세력이 얽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맹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힘을 키웠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부나가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케하자마에서의 승리, 민호의 장악, 그리고 기우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의 정치 중심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토. 오랫동안 일본의 중심이었던 도시. 그러나 그곳 역시 전국시대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쇼군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약해졌고 여러 가문들이 정치의 중심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카가 요시아키. 그는 무로마치 막부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아직 교토에서 권력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세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력, 오다 노부나가. 요시아키는 그 이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결국 노부나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노부나가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교토로 향할 명분, 일본 정치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 노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동맹을 다시 확인하고 교토로 이어지는 길 위에 세력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다시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준비 속에서 히데요시 역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천 명의 병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 병사들에게는 식량이 필요했고 군대가 머무를 장소와 이동할 길이 필요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복잡한 흐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지역에서 보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군대가 어디에서 잠시 머물러야 하는지. 전쟁은 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점점 더 큰 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장수들은 전투를 준비했고 히데요시는 그 전투가 가능하도록 뒤에서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노부나가라는 인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과감한 결정, 빠른 판단, 그리고 전통적인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 히데요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의 많은 장수들은 전투에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항상 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 전쟁의 흐름을 읽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히데요시는 그 길 위에 조금씩 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이름은 일본 전체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군영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토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 이름은 조금씩 더 자주 들리게 됩니다. 히데요시, 농민의 아들로 시작한 한 인물이 전국시대의 중심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토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가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노부나가의 세력을 경계했고 어떤 가문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가능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의 다이묘들은 언제나 한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어느 세력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세력이 앞으로의 질서를 만들 것인가. 노부나가의 군대가 교토를 향해 움직인다는 소식은 빠르게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군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중심으로 한 세력이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성에서 성으로 평야와 강을 지나며 행군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이동 속에서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식량이 끊기지 않아야 했고 군대의 이동 속도도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모든 준비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성이 다음 거점이 될 수 있는지, 어디에서 군대를 쉬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계산했습니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종종 전투의 순간으로 기억되지만 그 전투를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준비의 중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군영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꾼으로 시작했던 인물, 하지만 이제는 군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 역시 그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전통적인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이 어떻든 곁에 두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토에 가까워질수록 일본의 정치적 긴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러나 그 곁에서 조용히 경험을 쌓으며 전쟁의 흐름을 배우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군영의 작은 일에서 시작한 인물. 하지만 그는 전쟁의 준비를 이해했고 사람의 움직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데요시의 이름은 아직 일본 전체에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의 군대가 교토를 향해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역시 역사의 흐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시대의 무대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노부나가와 히데요시의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토에 가까워질수록 노부나가의 군대가 가진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다이묘들이 언젠가는 교토로 향하려 했습니다. 교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중심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신중하게 준비된 채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동 속에서 히데요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그는 보급을 정리했고 다음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전투의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군영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름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장수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이름은 일본 전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이런 인물들을 통해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